111쪽 5번과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번과 6번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고등학교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얘기는 많이 봤지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얘기는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중3 내용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거기 이제 옆에 111쪽 교재 보시면 보조란에 여기 보시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기면 어쩌고 저쩌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기면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따로 써놨는데요.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이제 도형의 평행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가로와 세로에 대한 평행이 되는데요. 가로축 옆으로 평행이동한다. 즉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있고 Y축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 게 있는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y라는 숫자 대신에 y 대신에 문자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거고 반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면 빼기로, 빼기면 더하기로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x라는 문자 자리에 x-m을 대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해보겠습니다. 이 5번, 6번을 풀기 전에 이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5번, 6번을 풀 텐데요. 그때는 이 방법으로도 풀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방법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이제 쉽게 이해가 되니까 숫자로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는 2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가운데 직선입니다. y는 2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 파란색 직선이라고 지금 이렇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기울기가 2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이거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리겠습니다. Y축 방향. 그러니까 사실 도형의 평행이동은 여기서 도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아니고요. 이런 직선 혹은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 나중에 원 이런 것들이 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평행이동인데요. 도형이라는 것은 모든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대로 평행이동이니까 삐딱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올리니까 여기 되는 거죠.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올리니까 여기 되는 거고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세 칸씩 하나, 둘, 세 칸씩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죠? y는 2x 더하기 3. 왜냐면 y 값이 전부 다 3만큼씩 커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더하기 3이 어디 있던 거냐면은 어디 있던 거냐고 설명한다면 원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내용이냐면 y 대신에 요 y 자리 대신에 이게 지금 어떻게 상황 올린 거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걸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했던 거예요. 이렇게요. 보시면 요 y 자리에 y 대신에 y 빼기 3 아까 말씀드렸죠.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왜 그런지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y 빼기 3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y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한 거고 그거를 이제 y로 놔두고 이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y축 평행이동은 자연스럽게 그냥 y 값이 3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 y축 평행이동은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더하기 3 y 값에다가 더하기 3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x축 평행이동이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x축 평행이동을 잘 보시면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는 위로 밀었잖아요. 파란색 그래프를 분홍색으로 위로 밀었는데 이번에 얘를 옆으로 미는 거예요. 물론 걔는 밑으로 밀었다고 봐도 되는데 일단은 x축 방향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 거죠. 모든 점들이 한 칸, 두 칸, 세 칸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면 이번에는 이렇게 초록색 직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시면 이 논리에 의하면 아까 y 대신에 y-3 대입했듯이 여기도 x 대신에 x-3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y는 2에 x가 누구였죠? 여기였죠. 이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x는 지금 빨간색으로 할까요? x가 여기였는데요. 그 x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뭘요? x 빼기 3 반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즉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살짝 전개를 하면 2x-6이 되겠죠. 정말로 y좌편이 -6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이죠. 즉 x축 방향으로 3칸 밀었는데 y축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3칸 밀었다, y축 방향으로 6칸 내렸다. 이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학년 때 배우는 일차함수에서 옆으로 미는 것보다는 그냥 위아래로 밀면 모든 게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최상이다 보니까 약간 그 선행의 개념도 있어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개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x축 방향으로 3만큼 밀었다. 그럼 x 대신에 x-3. y축 방향으로 3만큼 밀었다. y 대신에 y-3을 대입한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요 다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요걸 이제 표로도 한번, 그러니까 이 뭐지, xy 그 표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x하고 y가 있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0,0이에요. 0,0이에요. 근데 얘는요, 여기 0,0이 옆으로 갔잖아요. 얘는 언제 0이 되죠? 그렇죠. y는 2에 x-3, 즉 x에다가 3을 넣어야지만 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3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고등학교 책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설명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x 대신에 x-n 반대로 대입하는구나, y 대신에 y-n 반대로 대입하구나 하는구나 라고 그 수준까지만 정리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 점이 가려면 0일 때 0이었는데 이번에는 뭐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3을 넣어야지, x에다 3을 넣어야지 0이 되는 거죠. 0,0이 3,0이 되는 거죠. 똑같은 점이 x축에 3으로 3칸 이동을 해야지 0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등학교의 책에 나오는 평행 이동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점은요, 아시다시피 좌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형은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우선 점과 도형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점의 표현은 a, b라고 표현하고요. 도형의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도형은 지금 봤듯이 직선,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아닙니다. 직선,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가 포물선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이 2차 함수, 포물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 수학상에서 배우는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직선을 보시면 알아요. 직선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죠. 즉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점의 평행이동을 보면, 점의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가면 얘는 그냥 그대로 더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었어요. 걔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게 예를 들면 2,5라고 해봅시다. 2,5라고 해봅시다. 2,5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점을, 좌표표면 2,5가 있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3칸 가겠죠. 그럼 2 더하기 3 하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y축 방향으로 2칸 가겠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그냥 2칸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점은 a, b라는 점이 있었더라면 그 a에다가 그냥 n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가면 x좌표에다 그냥 m 더하시고 y좌표에다 n 더하시면 돼요. 점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도형입니다. 도형은 왜 반대로 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도형을 이제 하나 대충 이런 도형을 하겠습니다. 이게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식은 이 식입니다. 이 식을 이제 이사를 보낼 겁니다. 어떻게 보낼 거냐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겨서 이렇게 이사를 보낼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이사를 가는 거죠. 자, 원래 점을요, x, y라고 하고요. 이 x, y는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옮겨간 점을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리본을 하나씩 꽂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x 다시 y 다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꽂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옮겨간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관한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옮겨간 점 x 다시는 원래 점 x에서 더하기 m을 한 겁니다. 점은 그냥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옮겨간 점 y 다시는 원래 점에다가 n을 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f의 x, y는 0이란 이런 식의 형태인데요. 이 식을 몰라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알고 있던 건 있어요. 이걸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식을 잘 보시면 우리가 대입할 거는 뭐죠? 그쵸? x와 y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요. x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x는 원래 좌표는 x-m인 거죠. 그러니까 옮겨간 점에서 다시 m만큼 빽한 거죠. 그리고 y 좌표는 원래 y 좌표는 옮겨간 점에서 다시 n만큼 빽한 다시 돌아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 y는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알고 있던 이 식인 거죠. 집어넣겠습니다. f의 x, y는 0이라는 식에다가 이 x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는 것이죠. 대입법 x-m이 되고요. y-n은 0이 되는 겁니다. 즉 옮겨간 직선은 x-m, y-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x-m, y-m, y-n이 들어온 거예요. 자, 옮겨갔죠? 옮겨갔으면 이제 이거 사라졌죠. 사라졌으면 굳이 얘랑 구분할 필요 없죠. 리본 다시 필요 없죠. 얘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옮겨갔기 때문에 요 리본을 빼고 x-m, y-n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맞지만 식에 대입할 때는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한다. 반대로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x축 방향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 대신에 x 빼기 3, 즉 더하기 3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y-2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도 가끔 나오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다가 대칭 이동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점과 도형의 두 가지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5번과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